문제달인 신혜순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제59회 2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6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중종 때 삼포외란을 계기로 설치되었고요. 명종 때 을묘외변을 겪으면서 상설기구화된 것은 비변사예요. 1번에 업무 일진 내각 인력을 작성하였던 기구는 정조 때 설치된 규장각이었고요. 2번에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3사로 불렸던 기구는 홍문관이에요. 3번에 소속 관원을 은대학사라고도 칭하였던 기구는 승정원이고요. 4번에 비변사는 흥선대원군 때 혁파되어지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5번에 국왕직석 사법기구로 중진을 다스렸던 기구는 의금부에 해당하는 설명이에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두 번째 줄에 보면 발해고라는 역사서 보이죠? 유득공이에요. 유득공은 발해고라는 역사서를 통해서 발해를 우리 민족의 역사로 인식했고요. 최초로 남북구 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인물이에요. 또한 유득공은 서얼로서 정조 때 서얼 차별에 대한 그 완화책에 힘입어서 이덕무나 박제가처럼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2번에 양묘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했던 것은 정제두이고요. 의산문답이나 임하경륜 같은 이 저서는 실학자 홍대웅의 저서인데, 이 홍대웅은 또한 이 지전서를 주장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던 실학자예요. 4번에 북한산 비리가 진행한 순수비밀을 처음으로 밝혀냈던 인물은 김정희이고요. 5번에 사상의설을 주장했던 인물은 태양인 이재마죠. 28번 19세기 초 세도 정치계에 일어난 수탈과 횡포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원인은 서북 지방민에 대한 차별이 이 시기에 조선에 아주 팽배했었다고 해요. 바로 이것은 1811년에 발생한 홍경래의 난이니까 1번 정답이 돼야 되겠죠.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1882년 90군대의 반란인 이모군란이에요. 그리고 3번의 제물포 조약은 이모군란의 결과에 따라서 조선과 일본이 맺은 제물포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2번, 3번은 모두 이모군란과 관련 있는 것이에요.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은 바로 동학농민운동의 기치였고요. 5번에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던 것은 임술농민봉기 1862년도의 일이었어요. 정답이 1번이네요. 29번 가라 사건에 대한 설명이요. 가를 보시면 원종과 애노라는 인물이 나오죠. 원종과 애노의 반란은 신라 말 진성여왕 때 일어났던 사실이고요. 진성여왕이요. 나는 김사미와 효심의 난이죠. 고려 무신집권기, 특히 이의민이가 집권하고 있었던 1193년도의 일이에요. 다는 임술년 나와 있으니까 임술농민봉기죠. 1862년도의 상황이고, 라는 군수 조병갑이 나와 있으니까 고부군수 조병갑, 그래서 고부밀란이죠. 1894년이에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일어났던 거. 기억을 보시면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는데요. 이 삼정 이정청은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인데, 이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발생한 농민봉기가 바로 다의 임술농민봉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가가 아니라 다가 돼야 되겠죠. 니은돈 보면 무신집권기 지배층, 특히 이때가 이의민이가 집권하고 있었다고 했었어요. 수탈에 대한 저항이었다. 니은 맞고요. 다는 윤원영 일파가 전국을 주도한 시기에 발생한 것은요, 다가 아니라 을사사화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라를 보시면 이 고분밀라는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 사발통문을 작성했다. 위에서부터 쭉 작성한 게 아니라 이런 사발을 이렇게 엎어놓은 듯한 모습으로 해서 여기서 이름을 이렇게 둥그렇게 라운드 형태로 쓴 거니까 주모자가 밝혀지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돼야 되겠네요. 30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인데요. 보면 조선에서 프랑스 주교 2명, 선교사 9명,
그 조선에 많은 천주교 신자가 처형되었다고 했었으니까 이거 병인 박해예요. 1866년 1월에 병인 박해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병인 박해가 원인이 돼서 1866년 9월에 병인 양요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더 알아둘 사항은 같은 해니까요. 1866년 7월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바로 이 사이에 있었다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여튼 답이 쉽죠. 1866년이니까 1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네요. 31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조약인데요. 다른 호칭으로 조일수족이라는 명칭이 있으니까, 그리고 1876년에 체결이 됐으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화도 조약이에요. 주요 조항 1관에서 조선국을 자주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조선에 대한 청해 종주권을 부인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7관에 보시면 조선국 연해를 자유롭게 측량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불평등 조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1번에 최혜국 대우를 최초로 규정했던 것은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고요.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는 1905년의 을사늑약이에요. 3번의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가 됐던 것은 1886년이죠. 조불수호 통상조약이에요. 프랑스와 체결한 조약이에요. 4번에 일본 경비병의 공사관 주둔을 명시했던 것은 이모군란 결과 맺게 된 제물포 조약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5번에 부산에 두 곳에 개항장을 설치했다 했는데 그 두 곳은 인천과 원산을 말해요. 부산은 경제적 목적으로, 인천은 정치적 목적, 그리고 원산은 군사적 목적 하에서 개항장을 설치하게 됐던 것이에요. 32번. 다음 상황 이후니까요. 이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17일에 홍참판이 우정총국에서 개국연회를 열었다 했는데 우정총국 개국연회를 계기로 해서 급진개화당 정부가 이 정변을 일으키게 돼요. 그것이 바로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은 1884예요. 1882에 90군데의 반란 이모군란이 있었고요. 1884년에 이 개화당의 갑신정변이 발생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홍참파는 홍영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민참파는 민영익을 말하는 것이에요. 민영익이 여기에서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갔다가 칼을 맞게 되죠.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폐지되었다. 이모군란 후고요.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의 1차 수신사예요. 3차까지 파견되어지는데 1차 수신사 김기수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파견되어져요. 그리고 이항로와 기정진이라는 척화주전을 주장했다는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위정척사 사상이에요. 위정척사 사상은 1860년대, 그리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이렇게 나눠 보셔야 돼요. 1860년대 위정척사 사상의 목표는요, 통상 반대예요. 1870년대는 개항 반대고요. 1880년대는 개화 반대예요.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1860년대 개항을 통상을 반대했던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이항로와 기정진이에요. 그리고 1870년대 개항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최익현이에요. 외양일체론을 외치게 되죠. 1880년대는 개화를 반대하는 것인데 이만선과 홍제학이에요. 그리고 1890년대는 항일, 의병 운동으로 발전하게 돼요. 4번에 왕비가 장홍원으로 피신하였다. 이모군란 때 일이고요. 5번에 개화당 정부가 수립되어지고 개혁청강이 발표되었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33번. 밑줄 근 개혁의 내용인데요. 김홍직과 박용효의 연립내각이 중심이 돼서 개혁을 추진했다 했으니까 이거 2차 가보개혁이에요. 가보개혁은 1차 가보개혁이 있고 2차 가보개혁이 있으니까 구분을 잘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1차 가보개혁은 그 군국 기무처가 중심이 된 개혁이고요.
2차 가보개혁은 김홍직과 박용효의 연립내각이 중심이 된 개혁이라는 사실을 구분 잘 해두시고요. 일본의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광무개혁이에요. 기기창을 설립하였다 1883년인데요. 기기창은요,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이에요. 1881년에 김윤식이가 영선사를 이끌고 청나라로 가서 근대식 문물을 견학하고 와요. 그러는 후에 설립한 것이 바로 이 기기창이에요. 그래서 영선사 파견은 1881이고 기기창은 1883이에요.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이에요. 공사 노비법을 혁파했던 것은 제1차 가보개혁이에요. 1차 가보개혁이에요. 4번의 태양역은 을미개혁이고요. 2차 가보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이 한성사법학교 관제를 반포하였다. 5번이 맞는 답이에요. 34번 밑줄은 그의 활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오기오가 있으니까 오기오 등과 함께 대종교를 창시했다고 했으니까 이분은 나철 선생이에요. 이 나철은 을사오적 처단을 위해서 자신회를 조직하였어요. 이때가 1907년도 상황이에요. 이번에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했던 인물은 이재명이고요. 1909년도의 일이에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던 것은 안중근 의사, 역시 09년이고요.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 대장 쿠니노미야 쿠니요시를 저격했던 인물은 조명아 의사예요. 1928년도요. 이렇게 일본 그 경찰놈들이 이 조명아 의사를 얼마나 구탈했는지 얼굴 곳곳에 난 상처와 퉁퉁 부은 얼굴로 찍힌 사진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네요. 5번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했던 인물은 1926년도 의열단원이었던 나석주 의사예요. 그래서 정답이 지금 1번으로 이렇게 채택되어야 하겠네요. 35번 가단체요. 고종이 임병찬에게 내린 밀지 일부고요. 이 밀지를 받고 복벽주의를 내건 독립의금부를 결성하게 되어 1912년도의 일이에요. 일본 도쿄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28 독립선언서죠. 3.1운동에 앞서서 1919년 2월 8일날 28 독립선언서가 일본 동경에서 발표되어져요. 일제가 제정한 치안유지법 1925년인데 이 치안유지법을 모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아직도 있는 게 바로 국가보안법이에요. 3번에 서간도에서 신흥 강습소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한 단체가 바로 신민회고요. 4번에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던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5번에 조선 총독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국권 반환 요구서를 작성하였던 것이 바로 독립의금부 1912년도에 결성된 일이에요. 36번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 경신년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두 번째 줄에 결정적으로 경신참변이라고 나와 있어요. 경신참변은 다른 말로 하면 간도참변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홍범도가 이끄는 봉오동 전투에서 그리고 김저진과 홍범도가 연합한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이 대패하게 되자 간도에 살고 있던 한인 양민들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 바로 경신참변, 간도참변이에요. 1920년도에 이렇게 발생했던 일이에요. 정답은 쉽게 2번으로 나오는데 보기 내용들을 한 번씩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번 5번부터 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직할부대로서 참의부를 결성했다 했는데 23년도의 일인데요. 이때 이 간도 만주 지역에요. 3부가 결성이 되어져 차례로 23년도에 참의부 그리고 정의부가 24년도 신민부가 25년도에 이렇게 3부가 이렇게 결성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각각 23년, 24년, 25년도인데요. 이때 국내에서 그 민족 유일당 운동, 통합 운동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국외에서도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하나로 통일하자라는 유일당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나 아쉽게도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요. 두 개로 재편되어지는데 하나가 바로 이
북만주의 혁신의회고요. 그리고 남만주의 국민부회 이렇게 두 개로 재편되어지게 돼요. 28년도, 29년도 상황이죠.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지 못했지만 두 개로 재편되면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이죠. 이 혁신의회 계열이 바로 보기 4번에 있는 한국독립군이에요. 이 한국독립군은 대장이 지청천인데요.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동경성, 사도하자 전투 등을 통해서 일본군을 격퇴하게 돼요. 한중연합작전이라고 볼 수 있죠. 1930년대 초반이에요. 32년, 33년이에요. 그리고 국민부 계열은 바로 조선혁명군이에요. 이 조선혁명군은 대장이 양세봉인데요.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영릉과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혁신의회 계열의 한국독립군 지청천이 대장이고요. 중국 호로새끼 아니고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대전자령, 동경성, 사도하자 전투를 승리를 이끌게 되고 조선혁명군은 양세봉이 대장인데요.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해서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1938년에 조선의용대가 결성되어지는데요. 중국 우한에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1938년에 창설되어진 게 바로 조선의용대예요. 이 조선의용대가 1941년에 들어서면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조선의용대 총본부예요.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총본부가 충칭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또 한 부대는 화북지방으로 이동하게 돼서 화북지방으로 이동해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하게 돼요. 일단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총본부는 충칭으로 이동하게 돼서 훗날 한국광복군에 편입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화북지방으로 이동하였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바로 이 중국의 팔로군과 연합해서 호가장 전투와 반소탕전에 나서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중연합군은요. 30년대 초반에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이 있었고 40년대 초반에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중국 팔로군과 연합해서 호가장 전투와 반소탕전에 나서게 됐다는 사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훗날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북한인민군에 편입되어지기도 했었다는 사실을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3부가 결성되어졌는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고요. 이 둘로 재편이 되어져요.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재편되어졌고 이 혁신의회 계열이 한국독립군, 국민부의 계열이 조선혁명군이다. 중국군과 연합해서 일본군에게 대항하게 된다. 38년도에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어졌는데 1941년에 둘로 갈라지게 된다.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총본부는 훗날 한국광복군에 편입이 되어지고요. 화북지방으로 이동하게 된 이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하게 되어 화북지방으로 이동해서요.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중국의 팔로군과 연합해서 호가장 전투와 반소탕전에 나서는 것이 바로 1940년대 초반의 상황이다. 잘 정리되셨죠? 37번 볼게요. 밑줄구는 이 시기에 황제라고 돼 있었고요. 고종이 개혁을 추진한다 했었으니까 이거 바로 광무개혁이죠. 영선사 1881년이라고 했었어요.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은 1886이죠. 유경공원이니까요. 그리고 거문도 불법 점령하고는 영국해군 1885에서 1887이고요. 이 광무개혁에서 양전사업 실시했고요. 지게를 발급하는 관리가 있었어요. 보훈집회에서 교조신원을 주장하는 동학교도라고 했는데 이때가 1893년도예요. 이 보훈집회, 동학농민운동이 보훈집회는요. 정치운동으로 이 보훈집회부터 발전해 가는 것이에요.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게 됐던 것이죠. 정답 4번이에요. 3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의 사실이에요. 오늘 신문에 강화조약 전문 어떤 강화조약이 체결됐었나 봐요. 보니까 러시아 나오고 일본 나오죠. 그러니까 러일 전쟁의 결과 일본이 결국 승리하면서 맺게 된 바로 포츠머스 조약이에요. 1905년 9월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부임했던 것은요, 1905년에 7월 달에 있었던 사실인데요. 이 메가타가 재정 고문을 부임하게 됐던 것은 그 전에, 즉 1904년 8월에 제1차 한인 협약에 따른 그런 결과로서 메가타가 재정 고문을 부임하게 됐고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것은 바로 아간파천이죠. 1896 이렇게 되겠죠. 베델과 양기탁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1904년이에요. 관민공동회의 헌의 6조 1898이고요. 민종식이 이끄는 의병부대가 홍주성을 점령했다 했는데 민종식이 이끄는 의병부대는요. 을사늑역에 반대한 을사의병이에요. 그래서 1905년 11월에 을사늑역이 체결되어지니까 그 이후 상황 홍주성 점령은 1906년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의 상황이니까 5번이 이렇게 답이 돼야 되겠죠. 39번 동학에서 시작된 종교라고 했으니까 이 종교는 천도교예요. 천도교. 그래서 1번 만세부를 발행해서 민중계몽에 힘썼다 맞고요. 2번에 중광단 조직해서 무장투쟁 전개는 대종교에 대한 내용이고요. 배제 학당을 세워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했던 인물은 선교사 아펜젤러예요. 4번에 박중빈은 원불교고, 그리고 사찰령 폐지운동을 주도했던 종교는 바로 불교에 대한 내용이네요. 정답 1번이고요. 40번 가인물이에요. 독립운동과 간대요. 쭉 보시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흥사단 조직했다는 거 나와 있죠. 흥사단 조직했고 1937년 동우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했으니까 이분은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이에요. 일본의 침략 과정을 담은 한국 통사를 저술했다 박은식 선생이고요. 조선학 운동을 주도해서 여유당 전설을 간행했다 했는데요. 조선학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은요, 문일평, 정인보, 안재홍 등이에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 죽은 지 서거한 지 100주년 또는 99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정약용의 문집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게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분들은 문일평, 정인보, 안재홍 선생 등이에요. 백산상에는 1914년에 백산 안희재 선생이 백산상해를 설립해서 독립운동 작업을 마련하게 돼요. 친일 인사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했던 조선인 청년들은 전명운과 장인환이죠. 1908년도 상황이에요. 안창호 선생에 대한 설명은 5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죠. 41번 밑줄 시기예요. 이 자료는 중일전쟁 이후라고 했으니까 중일전쟁이 1937년에 일어나거든요. 이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시기라고 했었으니까 민족말살 통치기라고 볼 수 있어요. 1937년도 이후 회사령은 1910년이고요. 미스의 협정은 1925년이에요. 경성제국대학 1924년에 설립되었고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에서 18년이니까 역시 맞지 않아요. 그래서 5번이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라고 했는데 이거 1941년이에요. 그리고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전에 1936년에요.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었어요. 1936년에. 근데 이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보다 더 센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이 조선의 사상범들이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문제 일으킬 것 같으면 예방 차원에서 구금하겠다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법령이죠. 이게 41년에 공포되어지게 됐던 것이죠. 42번 가지역이요. 보시면
오름이라는 지역 나와 있죠. 오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오름이 있는 지역은 제주도밖에 없어요. 정약전이 자산 어부를 저술한 것은 흑산도고요. 프랑스군이 외교장각 도서 약탈한 장소는 강화도예요. 그리고 3번에 전남 신안 암태도의 지주 문제철에 맞서서 소작쟁이가 일어난 곳이에요. 암태도의 암태도 1923년에서 24년 사이에 소작쟁이가 발생하게 돼요. 4.3 사건, 제주 4.3 사건이죠. 48년도 4월에 발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4번 정답이네요.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위해서 조차를 요구한 곳은 저령도인데, 부산에 있는 저령도인데요. 이 저령도의 조차 요구를 막은 게 어떤 단체냐면 독립협회예요. 1897년에 독립협회에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를 이렇게 폐기시키게 돼요. 막게 돼요. 43번 가부대요. 인도 전선에서 가가 활동했다고 했었죠. 영국군 작전에 협조했다고 했으니까 연합군의 작전에 협조하였다는 내용 나와 있어요. 그리고 충칭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으니까 이 가라는 단체는 바로 1940년에 창설된 한국광복군이에요. 한국광복군. 청산리에서 일본군에 맞서 대승을 거두었다. 1920년에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과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에 대한 내용이고 2번이 답이네요.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던 부대는 지청천이 대장으로 있었던 바로 한국독립군에 대한 내용이고, 한국독립군과 중국의 호로새끼, 중국 호로군이 연합했다고 했었죠. 4번에 중국 의용군과 연합했던 이 부대는 바로 양세봉이 대장으로 있었던 조선혁명군이라고 했었어요. 둘 다 마찬가지로 32년에서 33년, 30년대 초반에 있었던 한중연합작전이고요. 5번의 동북항일연구는요, 한국인과 중국인의 연합부대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김일성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김일성이가 동북항일연군에 속해 있으면서, 특히 김일성이 이끄는 부대는 한인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김일성이 한인이었으니까 그렇겠죠. 아무튼 이 김일성이 이끄는 동북항일연군이 1937년에 보천보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되고요. 이 김일성의 이 보천보 전투가 훗날 북한 정권을 탄생시키게 된 일종의 어떤 자양분이 됐던 것이에요. 김일성이 바로 항일 독립투쟁가로 이렇게 부각됐기 때문인 것이죠. 44번 밑줄군 이 전쟁이요. 이번에 부산 정거장 나와 있죠. 6.25 전쟁이에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것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요. 53년도 10월 1일이고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해체되었다 했는데요. 이 반민특위는요, 예정보다 일찍 해체되어져요. 49년 1월부터 해서 49년 8월 1년도 못 가서 이렇게 해체되어진단 말이에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어진 것은 박정희가 최초인데요. 1972년도 상황이고요. 4번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던 것이 바로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52년 7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5번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이른바 보안법 파동이 일어난 것이 1958년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맞는 정답으로 이렇게 4번이 돼야 되겠네요. 45번 밑줄군 사건이요. 이 사건은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서 국가변란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1958년에 있었던 진보당 사건이에요. 이 진보당 사건으로 인해서 조봉암 등이 간첩으로 몰려서 체포돼서 결국 조봉암 선생이 사형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45번에 보시면 58년도를 찍으면 되니까요. 나에 해당되어지겠죠. 답은 쉬워요. 46번 이 정권인데요. 유신헌법 나와 있으니까 바로 박정희의 유신 정권이라 볼 수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나머지 다 맞고요. 3번에 호원철폐 독재 타도를 내세운 60국민대회는요. 전두환 정권 때 1987년도 6월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전두환 정권 때 해당돼서 3번이 틀렸네요. 47번 기역 미음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치 않은 거. 조선 전기에 조선인의 외부에 대한 인식은 중국과 일본, 아시아 국가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다 했는데 탐구활동 해동 제국기는요 신숙주가 일본의 서장관으로 갔다 오면서 쓴 것이에요. 쓴 글인데 성종 때 이렇게 편찬하게 되죠. 뭐 1번 맞는 내용이고 하멜 표류기를 보면요 이 하멜 표류기는 제주도에 하멜이라는 사람이 표류하면서 자국에 나중에 돌아가서 하멜 표류기를 작성하였던 것이죠. 효종 때 하멜이 제주도에 표류를 하게 돼요. 3번에 프랑스 파리 외방 선교회 활동을 살펴본다. C, 디귿을 보면 선교사가 직접 조선을 파견되는 경우 뭐 3번도 맞겠죠. 4번에 보시면 서양인이 조선의 해안 측량을 목적으로 해안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경우가 리을이라고 했는데 리을의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조선 후기가 아니에요. 조선 전기 태종 때 이 조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제작되었기 때문에 4번이 맞는 답이 아니고요. 민번의 제너럴 셔먼 사건 맞는 내용이에요. 48번 교사의 질문요. 임진왜란때 신립장군 나와 있죠. 탄금대 나와 있고요. 임경업 장군의 충주를 기운 충렬사 이렇게 있으니까 이 지역은 충주라는 걸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인조가 이관의 난으로 피란했던 곳은 공주예요. 견훤이 후백제의 도읍으로 삼았다. 완산주 전주고요. 오늘날에 3번이 정답이네요. 강주룡이 을밀대 지붕에서 고흥 농성을 벌였다. 1931년도 상황인데 평양이에요. 5번에 박지혁은 의열단원으로서 의열단원이죠. 1920년대 이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터뜨려요. 5번은 부산에 해당하는 내용이네요. 49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결정했다고 했으니까 노무현 정권이에요.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청구 인용을 해서 대통령직을 상실했던 인물은 박근혜고요. 노무현은 탄핵 당했지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기각이 결정되면서 이렇게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돼요. 서울 올림픽 대회에 개최되었다 했으니까 이때는 바로 노태우 때예요. 1988년도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요건 김대중 정권이네요. 2001년도 11월이죠.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노총이죠. 민노총은 김영삼 때 95년도 11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되었다. 박근혜 정권이에요. 중국과의 FTA는 박근혜이고요. 미국과 FTA는 노무현이에요. 5번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 노무현 정권 때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5번이 정답이 2005년도의 일이죠. 마지막 문제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의 통일 노력인데요. 저는 지난 6월 13일 역사적인 평양 방문을 일으켰다고 쭉 나와 있는데 바로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이에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은 박정희 정권 때 72년도 상황인데요. 그해 7.4 남북 공동성명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합의했던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요. 72년도 11월의 일이에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것은 노태우 때죠. 91년도 상황이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던 것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예요. 4번에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했던 것은 김대중 정부예요. 잘 보세요. 비교를 잘 해두셔야 되는데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했던 것은 김대중 정부고요. 이 개성공단을 착공하고 완공한 것은
바로 이 노무현 정부 때니까 구분을 잘 해두셔야 돼요. 5번의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 교환 방문을 최초로 실현하였던 것은요, 바로 전두환 정권의 1985년도 상황이에요. 강의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